네, 이상민 작가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소위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1년 어떤 연평균 성장률이 1.4%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어떤 대한민국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조직으로서 어떻게 승부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개인 편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1등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주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등에서 3등이다. 벌써부터 타격이 있습니다. 타격이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틈새를 노려야 돼요. 틈새를 잘 노려야 됩니다. 이 틈새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뭐 해야 된다? 독점해야 돼요. 이 시장을 독점해야 됩니다. 틈새에서.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차별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차별화에 대한 고민은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가격도 떨어뜨리고 가치도 올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알파를 더해줘야 돼요. 알파를. 더욱더 편한 거, 더욱더 확실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특정 파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멘탈에 대한 책을 쓰겠다. 그 멘탈에 대한 어떤 틈새를 잡아서 이걸 독점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용이 좋은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의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격과 가치에 대한 차별화를 확실히 이루어내야 돼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할 수 있죠. 저성장 시대에는 이렇다는 거죠. 저성장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대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케팅 분야로 책을 써주는 거죠. 근데 마케팅 분야에서도 더 좁혀가지고 어떤 특정 파트, 이 특정 파트 여기에서 1등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의와 컨설팅, 그리고 온라인 강의 등등을 하면서 가격과 가치에서의 차별화와 플러스 알파에서도 차별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승부를 할 건지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직장인이다 라고 했을 때 직장에서의 자기 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 파트로 해서 굉장히 좁혀가지고 책을 써줘야 돼요. 제너럴하게 일 잘하는 법으로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 사원이라면 좁혀가지고 책을 써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별화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반드시 바로 성공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해가지고 계속 승부를 해나가야 되지. 바로 이길 바로 뭐 이렇게 1등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실험과 굉장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성장 시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로 더 큰 시장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영어와 일본어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중국어 이렇게 되는 분들은 해외로의 어떤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내는 것도 해외에서 책을 내는 것도 괜찮아요. 미국에서 내고 일본에서 내고 그 다음 한국에 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단 말이죠. 왜? 더 큰 시장과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빡센 나라입니다. 지금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해.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나라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것도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서울 경기에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거 집값 이빠이 올려놓고 지금 대한민국 지금 살기 굉장히 빡십니다. 지금 사실 맞잖아요. 다들 인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릴 때는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 가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막상 그렇지 않다. 전문직 되면 변호사 되면 끝난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 이거지. 변호사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거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어요. 실제 대한민국의 어떤 컨텐츠 퀄리티,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의 퀄리티들은, 제품들의 퀄리티들은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승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우리 영어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영어 뭐 대한민국 오랫동안 공부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책을 내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래저래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미국으로 아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면은 뭐 책쓰기 강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자기 개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지금 고민은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승부를 해외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해외에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일본 내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해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공한 것이고, 팔도 도시락 이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외국 가가지고 크게 성공한 거죠. 실제 한국에서의 어떤 제품과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있고 앞으로 이 저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다 힘든 그런 나라로 가요. 상황대로 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으로서 전 세계 시장의 1%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다? 99%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똑하단 말이죠. 해외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외로 승부하는 것도.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이런 것이 해외에서 승부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틈새를 잡아주고 가격과 가치에서의 차별화를 이루고 해외로 가는 거를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실험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성장 시대는 결국 1등도 쓰러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틈새 시장의 강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를 갉아먹는 게 뭐야? 다이소 아닙니까? 다이소 같은 경우에 가장 싼 어떤 걸로 해가지고 이마트에 제품들을 선점하는 거예요. 가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하의 가구들을 파는 그런 상점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가구점에 가겠죠. 그러니까 공룡이 돼가 다 1등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특화된 한 부분에서 1등이 돼가지고 공룡의 틈새를 잡아가지고 확 무너뜨려버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가격과 가치에서의 고민을 계속 해줘야 되고 해외로 가는 거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고 영어를 잘한다. 당장 미국에서 책을 내는 거죠. 인구가 3억이 넘잖아. 시장이 크잖아. 그리고 강의를 하더라도 미국 가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 지적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념이 좀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한국이 큰 어떤 선진국 비율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아주 압도적 선진국은 아니단 말이야, 아직까지. 하기 때문에 이 지적 재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개념이 좀 약합니다. 뭐 가르쳐 주고 돈 받는다. 이게 좀 약해요. 뭐 공짜를 주지 뭘 그냥 뭐 인간적인 정이 있는 나라에서 돈 받고 알려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시간, 그 사람이 그 노하우를 쌓기까지의 어떤 그런 시간과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게 되게 약해요, 사실은. 그냥 좀 알려주세요. 그냥 좀 부탁합니다. 그냥 좀 뭐 이메일 보내가지고 그냥 좀 첨삭해 주세요. 이런 어떤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아직까지 한국에 좀 약합니다. 미국으로 외국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한국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올라오고는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약하다. 심지어 이 지적재산권을 파는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이런 개념이 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대기업 임원이라더라도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아. 뭐 교육을 공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익하고 있다니까. 이런 내가 보면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연구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